네,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추억의 게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여동 앵커는 게임을 워낙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을 하기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스타일, 예, 밖에 나가서 그냥 어렸을 때도 밖에 나가서 노는 스타일이었고, 뭔가 이제 또 제가 잘 못하니까 네네. 테트리스 해도 뭐 버블버블 해도 하긴 뭐 저도 뭐 게임 잘 못하는데 잘 못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뭐죠? 디아블로란 게임이 있었어요.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하여튼 이게 무슨 거대한 악마가 네. 하여튼 있고 뭐 전체가 같이 팀이 막 다 같이 팀전으로 막. 공격하는 뭐 이런 거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막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네. 그 악마 괴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괴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 쟤는 무슨 죄를 졌다고 게임 안에서 왜 자꾸 죽이? 모든 공격을 사람들이 당하고. 다쟤 하나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마음이 약한 우리 정프로님 웹상에서도 이제 생명의 존귀함을 그게 악마든 착한 사람이든 생명의 우리 존귀함을 이웃인데 또 이웃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 죽여보겠다고 네. 너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게임 네. 세계 말고 현실 세계에서 게임보다 더 스펙타클했던 시장 이야기 증시 셔터맨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력을 게임으로 이루셨던 아이고야. 우리 박진희 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무슨 네, 게임이라고요? 저도 제가 많이 했던 시력을 게임 잃은 캔디 크러쉬 사가. 캔디 크러쉬 사각? 사가? 캔디 크러쉬 아. 저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줄 맞추고 열 맞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약간 뭐 애니팡 비슷한 애니팡 거죠. 같은 이렇게 거, 뭐 네. 사탕 여러 가지 사탕이 있는데 막 이렇게 줄 맞추고 막 무지개 쏘고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그거 한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시력을 난시가 잃으신- 너무 심해졌어요. 네, 여러분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또 게임을 즐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초반에 오전장만 해도 좀 버텨내고 상승폭 키우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코스닥이 좀 빠졌네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요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거든요. 음. 근데 보통 뭐 옵션 만기 전주에 강하고 옵션 만기 주간 들어서 한 월요일 정도까지 초강세가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채기는 어쩔 수 없죠. 사람과 재채기는 숨길 네.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월요일이 보통 이제 많이 오르면 네. 또 재채기가 나올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시원하게 그냥 하세요.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한데 여기 뭐 공기가 뭔가 좀 안 좋나 저랑 봐요. 안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목요일이 만기니까 보통 월요일까지 많이 오르면 보통 화요일 날 아침에 고점 찍고 그다음 또 빠지나요? 흔들리게 되고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워낙 좀 강하게 출발했잖아요. 막 로봇 관련주 없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로봇주 많이 올랐었는데 후반에 조금 밀리기도 했고 또 원전주도 초반보다 다 밀리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었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거래소 매수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매도로 전환되었고 코스닥은 좀 꾸준히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급락의 원인이었던 게 이제 기관의 매도세였었죠. 네. 그러니까 배당 관련 차익 거래 들어왔던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장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기관이 다시 좀 되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만기 때까지 이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온 무기가 환율이었습니다. 원화 강세가 상당히 좀 강했죠. 최근에 위안화 강세랑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되면서 원화 강세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후장에는 좀 그 원화 강세가 약간 좀 수그러드는 모습이 좀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도 좀 다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지수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는데요. 네.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대체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IT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 매수 계속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지수는 좀 견인되었습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이 많이 엇갈렸고요. 네.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장중에 좀 쎄하게 왔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기금이나 뭐 기관은 좀 매수 유지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뭐 거래소 쪽은 조금 매도를 진행하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좀 생긴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좀 변동성이 많습니다. 뭐 13일 금통위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전날 밤에 또 미국 CPI 발표도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보고자 하는 네.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특이하다고 할까 하여튼 물론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뭐 달리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천억 원대 이상 매수를 했고 거의 3천억 원 매수를 한 것 같고 네.
그 개인은 대신 이제 3천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개인이 한 3천억 사고 네. 기관이 또 한 2,100억 팔고 뭐 이렇게 됐네요. 네네. 완전 반대로 갔네요. 반대. 항상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원래 이 그런 것 정도로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가요? 보통 개인이랑 외국인 반대고 기관이랑 개인 반대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상당히 많이 팔았잖아요. 어제 시장 급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당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개인들이 싼 거야. 많이 매도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또 개인이 팔고 뭐 기관 사고 이거야 이제 당연한 건데 네네. 코스닥과 코스피가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가기도 하나 싶어서. 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예, 예. 반대인 왜냐하면 적은 많죠. 성향이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코스닥이랑 거래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왔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물려있던 물량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급락했을 때 바닥에서 샀던 물량들이 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찬란하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엄청 강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사실 뭐 최근에도 계속 그랬지만 로봇 관련 로봇. 주잖아요. 네, 네. 로봇이 이제는 뭔가 진짜 그 로봇 시대가 열리나 열리나 봐요. 싶어서 들어가면 이제 그때 또 빠지죠. 네, 그거 이분은 조심해야 조금 됩니다.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노본 얘기 작년부터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가을 뭐 넘어갈 때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산업이 거의 2차 전지 전기차와 비슷하게 확장되는 산업이고요.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네.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구는 태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노동력은 감소하고 기업들은 비용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요새 농담이 아니라 인건비가 엄청나요. 근데 로봇이 궁금해요. 그런 뭔가 알바생 로봇 막 있잖아요. 서빙해주는 로봇도 네. 있고 뭐 네네. 그런 로봇이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리스가 가능한가? 비싸죠. 다, 네네, 다 네. 비싸죠. 아 그게 근데 알바비보다 저렴하니까 음. 알바생의 비용을 쓰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그걸 네. 사용을 한다. 뭐 장기적으로는 네. 뭐 리스비만 계속 지불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다 그렇잖아요. 비용도 되고 네.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네. 한 대당 뭐 그 9만 정도인가요? 몇천 원, 한 10만 원 요 정도? 한 달에요? 네. 오 싸네요. 그 정도 한다는 것 네, 같더라고요. 리스비가 보통 싸다고. 뭐 이제 하고. 기계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이제 식당 같은 데에서 네. 이렇게 접시 대신 날라주고 하는 맞아, 친구들 맞아. 있잖아요. 서빙 로봇 같은 예, 거. 보통 이제 뭐 통신사랑 이게 연계돼 갖고 많이들 아마 KT가 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하고 같은데 네. 뭐 한 10만 원 뭐 이 정도니까 아. 10만 원에서 뭐 한 2, 30 안쪽인가 보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 정도면 월 그 정도면 뭐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아마 예전에는 그거 보면 신기했는데 이제 네. 좀 신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주 보이니까. 이런 너무 상황이 친숙해졌죠. 돼버렸죠. 네. 근데 키오스크는 이제 거의 뭐 모든 식당이 거의 다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키오스크는 다 있는 주문 것 받는 같고, 네. 게 이제 사람이 그런 것 아니죠. 같고, 근데 서빙 다 해주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닭 튀기는 로봇부터 네. 커피 바리스타 로봇 다 있고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쪽들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사실 뭐 이족보행 로봇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하지는 그쵸. 않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난번에 삼성이 이제 뭐 2030년까지라고 그랬나요? 전부 공장 다 무인화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오늘은 뭐 그런 무인과 관련돼서 유일 로보틱스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이 지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꽃이 일면서 로봇 쪽들은 계속 좀 수남매가 네. 강하게 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수익이 강하게 나오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지금 적자고 그래요. 적자기는 한데 뭐 역시 2차 전지랑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최근에 뭐 한 2, 3년 오르는 동안 흑자나는 기업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좀 미래를 보면서 달려오는 네.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좀 시장 좀 강세 보이고 사실 뭐 이따가 또 ETF 하시는 그 삼성 투자 그 자산운용 그분 나오시겠지만 뭐 로봇 ETF 상당히 지금 최근에 그렇죠.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로봇 하나하나를 못 사신다라면 그런 ETF를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워낙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과거에 올라온 폭을 보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 뭐 이럴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적게 오른 게 2-3배, 많이 오른 거는 뭐 5배, 6배 네. 이 정도니까 사실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쪽도 확장 산업이라는 네.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 좀 많이 올라서 좀 변동성이 있고 좀 부침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을 좀 선별을 잘 하신다라면은 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빙 로봇이 보통 한 4, 50 정도 하고요.
아 렌트비가 예, 한 달에 렌탈료가 한 어. 3년 5년 기준으로 한 4, 네. 50, 뭐 비싸면 60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장기 계약 10만 원짜리는 그냥 저 자판기인가 봐요. 네. 아니 저는 로봇 중에서 왜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뭐 청소 거북이 로봇?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가정에서 설거지 해주는 로봇 나오면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요. 우리가 설거지 지금 해주는 로봇. 식기세척기는 식기세척기. 다 씻어서 넣고 빼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넣으면 여기 팔이 숑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알아서 때는 설거지를 그거는 쉽지 않을 좀 것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왜 협동로봇 왜냐면 해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뭐예요? 어머 쉬시라고 엄마가 설거지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히 식기세척기에 그거 대충 찍어가지고 넣는 것도 귀찮아서 차라리 그러니까요. 설거지가 더 편하던데. 그러니까 설거지를 이렇게 이제 뿅 이 우리나라 이거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음식 문화랑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도 접시가? 잘 안 맞고. 예. 왜냐면 이제 우린 밥알이 마르잖아요. 그쵸. 밥알 마른 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 웬만한 식기세척기니 뭐 이런 걸로 안 안 돼, 떨어지죠. 절대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도 이건 좀 그러니까 밥알 마르지 않게 싱크대에 넣을 때 최소한으로 먼저 불려서? 물을 좀 이렇게 담가 두세요. 아이, 그럼 설거지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물 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그거 떼려면 물 더 오래 써요. 아, 그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 이제 설거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혼자 하시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충을 아시겠죠. 예, 아니 너무 좋아요. 설거지 로봇 다 나와가지고 설거지 요즘 로봇. 얼마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이 있잖아요. 일단 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수 시스템도 다 마련되는 거죠. 기술의 설거지 고도화로 맡기기엔 인하여. 너무 로봇이 비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30만 원 미만이면 도우미 이모님 보다는 설거지 로봇? 네. 하지 아, 않겠어요? 근데 전 예를 들어- 30만 원 저 주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 거 있을 아니 것 같아요. 가족이 가족 구성 한 10명쯤 되면 네. 할만할 것 같은데. 아, 혼자 있어도 하기 싫잖아요. 하고 싶으세요? 그거 몇 개나 나온다고 그걸 그래요? 30만 원씩 그래요? 주고 해. 오히려 오히려 막- 설거지 귀찮아지구나 요즘 오히려 여동에. 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로봇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쓰레기 뭐- 않으니까. 쓰레기 그런 버리는 것도 거예요? 좋고. 음식물 그럼 분리수거 쓰레기. 대신해주는 로봇. 분리수거 얼마나 갖다 버리고 그냥 가사 도우미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나중에? 네, 참. 가사 먼 도우미. 미래에 한 뭘 30년쯤 뭘 후에. 귀찮아더라지. 이게 가사가- 쓰레기 뭐 얼마나 버린다고. 그게 가사가- 은근히 귀찮아요. 뭐 분리하고 막 이런 맞아요. 게, 뭐 테이프 다 종이, 떼내야 뭐 되고. 플라스틱, 뭐 그래요? 유리, 뭐 캔 이런 거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갖다 버리기 그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분리수거 잘 안 해보셨군요. 분리수거요. 좀 더 쓰레기를 쌓아두시네.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네. 다 하고는 있는 제가 다 요즘 하고는 그러니까요. 있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귀찮은 걸 아실 음. 거예요. 자, 어쨌든 로봇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빨이 좀 있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투자하면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 CES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는 좀 뭔가 그 예전에 저희 ICT라는 거 그런 부분들 이제 집안에 있는 가전들끼리 이제 소통을 한다. 내지는 또 내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가전을 막 이렇게 다 조절하는 부분. IoT 같은 거.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 가르지 않고 모든 쪽으로 다. 그러니까 뭐 삼성 거, LG 거 아니면 그 외에 대기업들 다른 이제 가전업체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로봇은 또 이런저런 안 가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네. 로봇 사실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이제 GPT라는 그 개발사 오픈 AI에다 뭐 100억 불 정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돌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관련주들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CS는 끝났지만 시장에서는 뭐가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성장주, 기술주 이쪽에서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산업의 방향성이 좀 맞아 떨어진다 싶고 가격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싸다 싶은 종목들 쪽으로 계속 트레이딩성 좀 매매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너무 변동성이 커요. 로봇도 그렇고 이쪽 인공지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또 요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들이 조금 강하게 좀 돌고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좀 매수하는 좀 우를 네. 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조정이 왔을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또 그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예전에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3D 프린터도 왜 한참 바람 불었던 적이 네. 있잖아요. 지금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3D 프린터 근데 주가적으로는 거의 이제 끝났죠. 별로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네. 이게 한참 한 한창이었는데. 6, 7년
전쯤인가 그때 막 진짜 TV에서도 3D 프린터 엄청 나오고 그걸로 신기했죠. 뭘 만든다 뭐 그걸로 뭐 별별 거 다 한다고 네. 막 그걸로 뭐 맞아요. 총도 만들어서 범죄에 네. 사용한다 막 이런 뭐 거. 장기도 만들고 뭐 아, 별별 거 다 있었는데 소재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요즘 또 한 그때 잠깐 한 1년 2년 반짝하다가 조용한 거 보면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뭐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맞아요. 뭔가 주가나 기업의 이런 확 보이는 퍼포먼스들은 테마성으로 끝났던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시장에서 테마가 이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다 됐지만 그쵸. 그게 이제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다 보니까 혁신적인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치과 가면은 요새는 다 이 같은 거 예전에는 저희 이빨 이렇게 할 때 곰 꽉 물어가지고서 형상 뜨잖아요. 맞아요. 요새 어떻게 요새는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3D 그 스캐너로 해요? 네네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그래요? 자동으로 다 찍어가지고서 그냥 오. 바로 네 오. 그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이빨 그 떡 알죠? 아, 그거 안 깨물어요 요즘에? 네네네.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3D 스캐너로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기하네요.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치과에서는 좀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얼리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샘플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3D로 3D 미리 프린터로? 그쵸, 대충 그쵸. 만들어 볼 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오. 편하더라고요. 좋겠다 그런 거. 아예 주문을 네. 뜨지 않아도. 네. 게임은 네네네. 되게 많고 이제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뭐 그런 거가 좀 잊혀져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네. 자, 강했던 종목도 있다면 리오프닝 주들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렸다고요? 네, 오늘 아까 장중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던지나요? 이랬었는데 보니까 이제 내용 인젝스 중국이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응? 너네도 중단하니까 우리도 너네 우리 못 중단한다. 들어오게 하니까 너네도 못 들어와.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미 서로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뭐 춘절에 뭐 그쪽 놀러 가려고 했던 분들이 계실까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이제 뭐 홍콩은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업무적인 돈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단기로 가고자 했던 분들은 조금 피해를 볼 수 있긴 한데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장기 체류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다 그대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데이터 나온 거 보면은 요번 설 연휴 때 우리나라 국민이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사실은 지금은 더 관련주들한테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7,000% 정도 증가했고요. 7,000%요? 네, 네. 70배? 그러니까 해외 예전에 한 명이 출국하는? 갔다면 지금 네. 7,000명이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가는 거예요? 대체? 그 중에서 54%가 동남아로 가고 30% 정도가 일본으로 간대요. 와. 근데 누가 가는지 저는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다 이미 동남아시아를 다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나만 제 못 주변 갔네. 분들 다 어디 갔더라? 하노이, 그다음에 태국 다 이런 데 가시고 워낙 이제 오래 못 가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쪽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과 관련된 기대감이 살짝 뒤로 이연됐기 때문에 네.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동안 안 갔다 관광 실질적인 데미지는 현재까지는 없다. 다만 이제 기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뭐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인 입국 우리나라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양성률이 5.5%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이게 더 줄어들면 서로 풀어주면 또 금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리오프닝주들은 변동성이 생겼을 때가 또 기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오프닝 섹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이 뉴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소란스러운 흔들림을 좀 잘 활용하셔서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는 좋은 종목을 잘 또 피킹하시는 기회를 좀 삼으시면 좋겠고 오늘 뭐 저가 항공주들은 빠진 것도 별로 없었고요. 여행주들도 뭐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고 화장품이 조금 이제 밀렸습니다. 면세점이랑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낙폭은 좀 많이 제한되면서 끝났기 때문에 금방 또 바란스를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라든지 일본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는 네, 뭐 맞아요. 굉장히 지금 뭐 자리 잡기 그러니까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자세히 정도로 잡았군요. 장사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메이저 대형 항공사들을 제꼈다. 이게 그 100%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 항공편이 다 회복이 된 건가요? 아직 못 됐겠죠. 그러지는 100% 왜냐면 계속 아니죠? 증편해야 되긴 해요. 그래서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 좀 늘고 있고요. 네네. 보면 비행기 값이 뭐 예전에 한 2배 이상은 다 무조건 그러니까 되는 것 굉장히 같아요. 비싼 것 보니까 같더라고요. 표가 없어서 뭐 그것도 문제고 일본은 호텔비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면 100만 원이 넘는 데잖아요. 일본? 그냥 스탠다드한 그냥 일본? 예, 동경 안에 있는 뭐 그때 뭐 120, 130만 원 뭐 이런 정도요? 정도. 네, 그렇대요. 야. 그 제 이제 다른 방송 후배들이 그 간다고 막 예약하려고 사이트에서 진짜요? 뭐 그런 사람들 한 비싸더라고요. 6개월은 좀 예, 안 가려고 저는. 6개월은 좀 지나야. 그렇죠. 뭐 지금 해외 여행도 지금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치. 좀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좀 더 싸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의 나오지 문제지 않을까. 올해는 분명 다들 어디라도 한 군데 갔다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마음은 잡고 뭐 계실 많이,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들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2019년 방콕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서 언젠가의 문제지 올해는 꼭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좀 네. 움직이긴 했는데 이 LG엔솔 포드 합작법인 대해서 LG엔솔이 뭐 그렇다 아니다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했나요? 지금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조 정도 해서 출키에 예전에 터키죠. 네. 그쪽에 이제 포드랑 이제 합작 공장 설립한다. 이게 사실 SK 온이랑 하려고 했던 건데 맞아요. SK 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금 조건들, 문제나. 자금 문제도 있고 뭐 그쪽 위치적인 부분들도 막 우크라이나고 근처고 막 이러니까 기타 등등 해서 뭐 이제 깨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자동차 업체들이라든지 기타 등등과 맺었던 MOU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계속 MOU 맺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예전에 주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SK온이 이거 말고도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서 이것까지 할 정도가 안 돼서 스톱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 자금 여력이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래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저 SK온의 뭐 수율 문제가 좀 있어서 포드가 뭐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근데 들리기도 기존의 했는데. 포드가 다른 곳에서는 SK온이랑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SK온도 그렇고 뭐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은 다 출중합니다. 관련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못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오히려 맞다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들었는데 네. 미확인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지금 너무 워낙 지금 국내 업체들을 찾는 쪽들도 많고 네. 합작법인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 초반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LG 화학 뭐 그다음에 LNF까지도 같이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시장 조금 약세 보이면서 네. 상승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도 인하하고 근데 또 하고 이제 한국, 일본까지 이제 인하 들어간 상태잖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파격적으로 많이 인하를 한 더 상태입니다. 깎아야 돼요. 왜냐면 한번 살짝 올렸어요. 작년에 다 못 올릴 때 테슬라 팍팍 올려가지고 "헉, 역시 테슬라는 가격 전가력이 있구나 했는데 근데 요거 연말에 내리는 또 거잖아요. 한번 그때 인하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국내도 이제 인하한다고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인하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전기차 약진을 하고 싸다 보니까 치킨 게임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 가격을 계속 내려서 치킨 게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왜냐면 지금 상하이 공장 캐파라든지 거기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렇게 막 할인을 때려대가지고서 얼마나 더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뭐 월 한 2만 대 정도? 이 네. 정도가 이제 캐파라고 그러는데 생산량. 맞죠? 20K라고 그러면 2만 맞죠? 네. 그쵸? 네, K가 1000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수주 받고 막 주문 받고 이래서 예전에는 한 1주에서 한 4주 걸리던 이제 납품기일이 한 2주에서 5주 정도까지 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계속 테슬라가 유지를 했을 때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챙길 수 있을 거냐?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좀 테슬라 실적은 1, 2분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자신감 있게 테슬라 뭐 지금 싸다고 뭐 많이 지금 이제 가격 다운해서 많이 양으로 승부 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조금 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이제 테슬라로 살짝 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라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되는 건 맞는데 또 전기차 자체 그 뭘까요? 상승률, 판매 상승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초기에 확 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씩 이제 감소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수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완화적으로 보는 네. 부분이고 근데 또 긍정적인 뉴스 나온 거는 또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는 일단 내연기관차 번호판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풀어서 번호판 좀 달 수 있게 해준다라는 루머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까 좀 그런 뉴스들도 좀 네.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소재 섹터보다는 그렇게 된다라면 셀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도 이제 좀 계속 중국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재주들은 조금 나중에 수익성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워낙 좀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쪽도 뭐 패시브성 자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수급이 유입되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네. 뭐 LG엔솔 실적도 또 사실 좀 충격적이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로 이제 커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LG전자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충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 충격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다. 뭐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쪽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얘기를 바꾸고 있어서 시장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가? 그럼 그런가 보다 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잘 기업들이 커버하고 방어해내는지는 좀 확인해 가면서 가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근 1월 달에 급등한 부분들이 뭐 물론 이 2차 전지 반등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막 환호하면서 야, 올해는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마냥 좋아할 건 아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야, 많이 만들었는데 좀 덜 팔리니까 좀 세게 때리자 이렇게만 가면은 일단 자동차는 이제 굉장히 비싼 그렇죠. 내구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산 사람들의 분노 이것도 잘 맞아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중국에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한번 더 내려간다고. 한번 그렇게 신뢰가 깨지면 그 브랜드는 여간해서 잘 안 살 가능성이 근데 높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차를 12월에 그래서 많이 사시잖아요. 네. 연말에 그 해 연식 바뀌는, 바뀌니까. 그래서 그때 막 많게는 막 1,000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는 그런 거고. 것들도 잘 보시면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깎아주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딜러사에서 깎아주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회사의 본사 자체가 그냥 막 그렇게 깎아주는 걸로 하면 그 신뢰 깨지고 그다음에 중고차값 막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뭐 딜러에 대신 뭐 인센티브를 좀 많이 지급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테슬라는 아예 그냥 본사에서 이렇게 가격을 그러니까 후려치니까 테슬라나 약간 딜러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거기 직접 그러니까. 판매하고 하니까 조금 아마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좀 화를 달랠 수 맞아요.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그게 안 싶습니다. 좋네요. 테슬라는 그게 강점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쿠션 역할을 아, 할 만한 그렇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가격도 네. 계속 좀 내려가면서 뭐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 때문에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정프로님 말씀해주신 대로 네. 뭐 최전에 샀는데 또 내려버리면 또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구매가 자꾸 더 뒤로 그렇죠, 이연될 그렇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까지도 나중에 테슬라 실적에 조금 가미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이어서는 IT 쪽 소부장들이 올랐는데 저는 사실 계속 인텔, 사파이어 에피지, 뭐 DDR5 얘기할 때마다 정프로님이 그쪽에 엄청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네. 이거 왜 안 나오냐고. 나와서 좋으셨어요?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DDR5 뭐 인텔에서 그 그러니까 이제 사파이어 나온다고. 예, 차세대 아직 안 CPU 나왔어요? 얘는 지금 이제 곧 3년째인가 나온다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1월에 나온다고 하지 5월쯤에 않았어요?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맨날 연기야 사파이어 그래요? 에피지는.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사파이어 에피지가 너무 안 나오니까 작년부터 계속 나온다 네. 하니까 뭐 인류의 10대 난제 중에 하나다. 불가사의다. 도대체 언제 사파이어 나오냐. 에피지 언제 나오냐? 얘기를 하지 마. 네, 말든지. 네. 그 정도로 계속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어쨌든 기대감이 또 있네요. 지금 계속 기대감이요. 이 기대감 작년부터 계속 기대감이었어요. 재작년부터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대감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5월쯤이면은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차세대 메모리 쪽에 D램 쪽이죠. 이제 CPU 네, 네. 처리 장치인데 이게 없으니까 국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DDR5를 해놓고도 이게 없으니까 쓸 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개발해놓고 못 쓰고 하이닉스도 개발해놓고 못 쓰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출시가 되면은
이제 뭐 나중에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조금 생기고요. 좀 이제 새롭게 이게 출시되면 뭐 국내 관련주들 뭐 DDR5 관련주들이 또 한번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양상이 띄어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IT 섹터주들도 뭐 반도체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경기 민감주들이 전부 다 급락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부품, 소재, 장비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낙폭과대 상태인데 알고 봤더니 뭐 실적은 괜찮아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챙겨서 이번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수급도 이제 열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 중소형주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섹터 뭐 부품 장비 섹터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얘기로는 약간 좀 웨이퍼 쪽은 약간 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좀 물량을 오더 주는 걸 좀 줄인다는 얘기들이 아까 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아무튼 반도체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경기가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뭐 항공이야 여행이야 뭐 엔터주야 뭐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화장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IT 통신기기도 되겠고요. 화학주 최근에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화학.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멀리 보면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소비의 끝단에 있단 말이죠. 네. 소비의 끝단에 있어요. 사실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큰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가격 저항성이 작은 것들은 먼저 움직였는데 이 가격 저항성이 큰 것들은 결국은 중국이 리오프닝 완벽하게 되고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동을 하고 뭔가 사고 왔다 갔다 소비가 돼야 되는 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일단은 선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뭐 휴대폰도 바꿀 것이고 뭐 기타 등등 기대감이 계속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IT 부품이라든지 장비단에서도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겠고 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죠. 중국 때문에 멈춰 있었던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기대치로 넘어가면서 화학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IT주들도 지금 당장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지만 곧 뭔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고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것도 뭐 루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캐펙스 증설을 안 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것도 좀 감산 효과가 아니겠느냐 아예 이런 가만히 부분들이죠. 있는 게. 뭐 감산설도 있었지만 사실은 감산설은 아닌 것 같고 네.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는 부분이 오히려 좀 감산 효과 이런 부분들로 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되는 게 이제 영업 쪽 이익으로 전가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워낙 강세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 와르르 사다 보니까 뭐 그 수혜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실적만 보고는 절대 못 살 상황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강세와 외국인 수급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매수하면서 또 역시 리오프닝에 대한 제 끝단에서의 기대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작용을 한 상태인데요. 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바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뭐 최저점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 뭐 IT 섹터도 뭐 그런 생각에서 이쪽 안에서도 조금 선별된 종목 선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엔터 컨텐츠 끝으로 살짝 좀 볼까요? 네. 근데 오늘 뭐 엔터 컨텐츠들 조정 있었는데요. 뭐 이것도 많이 올라서 일단 조정이 왔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이쪽도 조정은 또 멀리 봤을 땐 기회다. 특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 계속 이제 올해 해외 공연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빠진 부분이라서 조정이 오면은 뭐 엔터 쪽들은 계속 긍정적인 관심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뭐 아랍에미레이트 또 순방 가는 거랑 스위스 이제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네. 근데 그런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 네, 뭐 요런 100개 기업인가 200개 네, 네, 기업인가 있었죠? 맞습니다. 리스팅이 예. 있던데. 그 기업 리스트가 네.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뜨니까 네, 네, 아까 3시 이후에 엠바고 풀렸으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관련 기업들 다 이제 딱 보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잖아요. 다 아는 분들이네요. 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분들은 절 모르지만. 근데 뭐 이번 이 100대 기업 선정 이유가 같이 가서 수주를 받고 열심히. 사업적으로 뭔가 성과가 있을 만한 기업을 선정했다라고 네. 이제 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 기업들이 뭐 대통령 순방하고 뭔가 이제 나왔을 때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저기 보면 보톡스 회사 메디톡스도 있어서 야놀자 대표님 네, 누가 있어요? 야놀자도 있고요. 코스맥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쪽들 상장사 위주로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이 뭔가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막 급등락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눈에 담고 계셔서 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2개 정도 회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유, 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박진희 부장님과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박진희 부장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